12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조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기능 중심 교육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개관 이후 20년 동안 함께하며 상징으로 자리했던 마해열의 삼존불이 20년 만에 새로운 길을 나섰습니다. 종단 안정과 화합의 원력을 품은 불상은 기념관 재정비에 따라 수덕사로 이운되고 그 자리는 전통과 현대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파사드가 대신합니다. 지난 10월 태고종 제24차 법계고시를 치른 스님들이 새 법계를 받고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단계 높아진 법계만큼 선배가 된 스님으로서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BTN의 학봉상 수상에 이어 관월당 반환을 주도한 일본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 스님도 한일 관계 개선 역할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인성교육보다는 시험 등 기능교육에 치중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건데요. 선명상 교육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어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교육이 가장 중심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교육을 통해 삶이 형성되는데 교육이 잘 되면 서로 간의 반목이나 이견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잘못되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며 학교 교육을 비롯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교육이 좀 잘못돼서 그런다. 근원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육이 참 너무 중요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까지 엄청난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좀 길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의 마음을 합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저희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진호 스님은 크게 보면 인성교육과 기능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도덕 윤리를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성을 어떻게 이제 잘 교육시킬 것인가. 크게 이제 이 두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설정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줄어드는 반면 선발과 경쟁에 치중하다 보니 기술적인 방법만 발달한다며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조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건이 완벽하다 해도 스스로 불편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잘 관리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 진호 스님은 동국대 YG 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가 개발한 관계중심 통합적 사회정서 교육 관련 교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재들은 명상을 통한 마음 회복과 관계 회복을 결합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과정의 새로운 전환을 제시하며 초중등력 워크북과 교사형 지도서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용으로 개발된 마음항해 일지는 서울시 교육청 우수교육 자료로 선정돼 교원들에게 배포되며 공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개관 이후 20년 동안 함께하며 상징으로 자리했던 마해열의 삼존불이 20년 만에 새로운 길을 나섰습니다. 종단 안정과 화합의 원력을 품은 불상은 기념관 재정비에 따라 수덕사로 이운되고 그 자리는 전통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파사드가 대신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력으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준공과 함께 봉안된 마해열의 삼존불. 20여 년간 자애로운 미소와 당당한 위의로 사부대중을 살펴온 불상을 제7교구본사 수덕사로 이윤하기 위한 집전이 이어집니다. 마해열의 삼존불 연불사에 동참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나옵니다. 조계종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재입주를 앞두고 마해열의 삼존불 이윤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국보인 서산용 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을 모본으로 제작한 불상은 높이 4.4m, 가로 3.6m 규모의 청동 부조로 이상배 작가가 조성했습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발언하며 봉안한 삼존불은 기념관을 찾는 대중에게 예경과 귀의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화재 이후 1층 로비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삼존불은 수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돼 새로운 공간에서 의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공간을 자애스러운 미소와 위없는 당당함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마해열의 삼존불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지극한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담아 제7교구 본사 덕순 총리 수덕사로 이운하게 됨을 불법승 상보전에 합니다. 삼존불이 있던 자리엔 미디어 파사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국 사찰의 불보살림과 다양한 불교 문화 이미지를 현대적 시각으로 구현해 보다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셔왔던 부처님께서 본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어떤 그 불교의 중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20여 년간 기념관을 지켜온 마해열의 삼존불. 종단 구성원들의 배움과 함께 새로운 도량으로 몸을 옮겨 그 의미와 원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전국 선원에서 올사년 동안거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가 동안거 첫 포살법회로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불기 2569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표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봉독하며 참석 스님들의 계율을 점검하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포살법회는 안거 수행자들이 계율을 함께 낭송하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재발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살법회에는 직할교구 소속 비구, 비구니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0월 태고종 제24차 법계고시를 치른 스님들이 새 법계를 받고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단계 높아진 법계만큼 선배가 된 스님으로서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색깔은 같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가사를 수하고 한자리에 모인 태고종 스님들. 한 단계 높은 새 법계를 받는 환희의 법석이지만 스님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선배가 된다는 것, 후배 스님들에게 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이 환희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태고종이 서울 법륜사에서 봉행한 제24차 법계고시 품서식. 법계고시를 주관한 고시위원장 휴환 스님과 품서식을 축하하기 위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이 함께 했습니다. 수행을 안 하고 법계만 받았다고 해서 큰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법계가 올라갈수록 명품 스님이 될 수 있게끔 수행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법계고시로 품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법계인 종사법계는 진화 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스님이 받았습니다. 그 밑으로 종덕 17명, 대덕 20명, 중덕 22명, 선덕 5명까지 총 80명의 스님들이 새 법계를 받고 한층 더 성장한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지만 법계증을 받는 도반의 모습을 기록하고 박수로 축하하는 건 승속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품서식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직접 법계증을 전달하며 애종심을 갖고 종단 발전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배가 생기면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가 열심히 길을 올바르게 가야 그 후배가 그 뒤를 이어서 바른 길로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 법계에 대한 명예보다 철저한 자기 수행의 성찰이 더해진 날, 종단을 향한 태고 종도들의 애틋한 마음도 이전보다 더 무르익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BTN의 학봉상 수상에 이어 관월당 반환을 주도한 일본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 스님도 한일 관계 개선 역할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제2회 국가유산의 날을 맞아 진행한 2025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일본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 스님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고덕원에 위치한 조선시대 목조 건축물 관월당을 한국으로 반환해 양국 우호교류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스님은 승려이자 문화유산 연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양국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관월당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직지사가 불교의 가르침을 강좌와 전시, 공연으로 풀어내는 문화중심 포교 공간인 직지인심문화원을 개원했습니다. 직지사는 지난 9일 스님과 불자,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지인심문화원 개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불교 대중포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화원은 불교 경전과 한문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직지 열린 학당을 비롯해 전통 불화 단청, 칠보공예, 오칠공예 등 불교 전통문화 강좌와 불교 전통 무용과 수행문화를 잇는 사명승무반 등을 운영합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직지인심문화원이 불자뿐 아니라 누구나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되길 기대했으며 문화원장 서원 스님은 다양한 강좌와 전시, 공연을 통해 불교 문화 대중화와 생활 속 포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원은 단지 교육의 공간을 넘어서 우리 전통의 지혜와 예술적 정서를 차세대에게 전하고 가교육하라는 소중한 문화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학회가 오대산 고승 탄어 스님의 학문과 수행 전통을 기리는 제4회 탄어학술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30여 년간 탄어 스님 연구에 매진해온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로 선정됐는데요. 오대산에서 이어져 온 한국불교 수행 전통과 법맥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어 스님의 학문과 수행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연구자를 시상하는 한국불교학계 대표적인 학술상. 지난 10일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가 한국불교학회 제4회 탄어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탄어 스님 관련 논문 연구와 저술, 사료조사에 매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탄어 스님이 있을 때 60년대 70년 대학생 10만 명일 때 대학생들을 좋아했어. 왜? 이 대학생들을 치우면은 얘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간다. 그럼 얘들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한다. 이게 일리트들이. 불국토를 만들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동계 특별 학술 세미나는 오대산의 역대 고승과 위대한 발자취를 대주제로 오대산에서 뻗어나간 한국불교 선맥과 수행 전통을 조명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 회장 자연 스님은 혼수의 오대산 나홍사법과 나홍개승을 주제로 혼수와 나홍해근으로 이어지는 선법의 전승을 분석했습니다. 자연 스님은 나홍사법이 혼수 스님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대산은 단순한 주석처를 넘어 선법 전승, 결집지 역할을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비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문도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혼수 스님이나 혼수 스님 문도들은 나홍 스님의 어떻게 보면 법을 계승했다라고 본 것 같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포인트입니다. 1460년에 나홍 스님이 중국에서 원나라에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오대산에 계셨어요. 중앙승가대 무진 스님은 함어 득통의 오대산 주석과 나홍 계승을 주제로 조선 초기 고승 함어 득통이 오대산에 주석하며 전개한 교선일지 사상과 수행 노선을 설명했습니다. 무진 스님은 함어가 나홍계 선풍을 계승하면서도 조선 불교의 현실에 맞게 교학과 선수행을 종합해 나간 과정을 오대산 주석 시기에 설법, 결사, 문헌 활동으로 풀었습니다. 함어 득통 스님의 이런 교학적 체계 또 수행적 체계가 어떻게 보면 500년간 조선 불교가 배불이 나는 흐름 속에서도 불교의 정체성을 잡을 수 있는, 정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탄어 학술상 시상과 학술 세미나는 탄어 스님을 비롯한 오대산 고승의 유산을 현재의 학문과 수행 속에서 재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학회는 이번 학술상이 탄어 연구뿐 아니라 오대산 불교사 전반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사단법인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이 회장 이취임식과 송년회 밤을 봉행했습니다.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은 지난 9일 국제시풍빌딩에서 정종원 회장과 부산불교연합회 이윤희 회장,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병주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취임한 제12대 장병주 회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신행단체의 위상을 이어 전국을 대표하는 재가 지도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주 회장은 주일 엔지니어링을 운영해온 향토 기업인으로 10년간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 운영을 총괄해왔으며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사무총장, 부산운수사 신도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천태종 마산 사막사가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나누며 자비행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주지 충광 스님은 지난 8일 제종남 회원구청장에게 라면 100상자를 전달하고 마산 회원 노인종합복지관에는 후원금 1,000만 원과 김장김치 5kg 100상자, 다문화 가정 등의 김치 70상자와 라면 30상자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춘광 스님은 사랑과 자비로 담근 김장김치로 소외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축원했습니다. 김장 나눔에는 손태화 시의장, 정우영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며 사막사는 매년 자비의 김장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향일암과 재단법인 보문복지회가 함께하는 자비 나눔 김장 대축제가 여수 돌산읍 하얀 연꽃 요양원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과 보문복지회 산하기관 임직원과 200여 자원봉사자가 지난 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12,500kg을 담갔습니다. 보문복지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연규 스님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부처님의 자비가 담긴 김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문복지회는 김정호 복지교육국장과 백인숙 시의회 의장, 구자성 금호 P&B 화학 부사장을 통해 여수시 관내 소외계층에 5,500kg을 기탁하고 7,000kg은 복지회 산하 20개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여주불교사업연합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제3회 효사랑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일 여주 여성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여주시 불교사업연합회 스님들과 200여 어르신이 참석해 정겨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회장 지행 스님은 효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법석을 이어가는 것이 연합회의 소임이라며 어르신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연합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을 통해 불교의 따뜻한 자비와 효문화를 널리 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